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오늘 이야기는 일곱 쌍둥이의 별,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PPT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별박사의 3분 우주. 오늘은 북두칠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본 그 일곱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북두칠성이 가장 잘 보이는 건 봄철이에요. 자, 봄철은 북두칠성이 높이 떠오르면서 봄철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국자에 하늘 샘물이 당겨서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가면서 손잡이가 땅을 향하면서 이 손잡이 따라서 샘물이 흐른다. 그래서 비가 온다. 봄비가 부슬부슬 오는 이유를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에 담겨진 하늘 샘물이 땅으로 흐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북두칠성은 1년 내내 보인다라고 들었지만 사실 북두칠성이 저녁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건 봄과 여름이고요. 가을과 겨울이 되면 북두칠성은 지표선 근처로 내려가고 반대쪽에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는 모두 북극성을 찾는 기준이 되는 그런 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손잡이 끝에 있는 두 별을 연장해서 5배 나아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고, 북극성이 북두칠성이 잘 안 보일 때는 반대쪽에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연결해서 이런 그림처럼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오늘은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북두칠성. 큰 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에 있는 7개의 별이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큰 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들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끝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이름도 붙어 있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이라고 하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있는 별은 탐낭성, 검은성, 녹전성, 문곡성. 어려워요. 염정성, 그 다음에 무곡성, 파군성. 어렵습니다. 근데 서양말도 쉽진 않아요. 서양말도 도브의 메라크, 베크다, 메그레츠, 아리오스, 미자드, 알카이드. 정신없죠? 자, 다 외울 필요 없고. 근데 이 중에서 역사표에 나오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근처에 낙성대라고 있었어요.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강감찬 장군의 생가가 있던 곳인데, 바로 이 강감찬 장군이 이 북두칠성의 4번째 별 문곡성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곡성을 갖다가 강감찬 장군을 상징하는 별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큰 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에 있는 북두칠성 7개의 별. 옛날에는 칠성님이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칠성님은 사람에게 불행을 주고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신선이었어요. 우리 하는 우리 별자리 이야기 중에 칠성님과 육성님 이야기에서 칠성님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말고 7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릴 거거든요. 자, 하늘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별자리 그 프로그램에서 북두칠성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북동쪽 하늘에 북두칠성이 떠오릅니다. 이 북두칠성이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봄철에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자,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북두칠성에 있는 7개의 별, 여기에 7 쌍둥이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산 근처 어느 마을 이야기거든요.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백산 어느 근처 마을에 굉장히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아이가 많죠. 아이가 10명이나 있었어요. 아이가 10명이나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요즘은 아이 둘 낳아 키우기도 힘든 시절이죠.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 가난한 부부가 아이를 열을 낳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또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이 부인이 출산을 하는데 산모가 와서 아이를 받는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앵의 소리가 났습니다. 산모가 아들이요 그런 거예요. 잠시 후에 울음소리가 또 났습니다. 쌍둥이요. 조금 있다 또 났습니다. 새 쌍둥이요.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점점 얼굴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다섯 쌍둥이, 여섯 쌍둥이, 일곱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0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7명을 더 키운다.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지났을 때 이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실종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니 혼자서 10명의 아이와 더불어서 7쌍둥이를 키웁니다. 자, 7쌍둥이는 하늘이 내는 아이들인 것처럼 굉장히 잘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한 10몇 년이 흐른 거예요. 7쌍둥이가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하고 나니까 7쌍둥이가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자, 모든 짐승들도 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아빠가 안 계시냐? 엄마는 아빠에게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한번 아빠에게 들려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길을 나갔다가 안 들어오셨다, 실종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7쌍둥이가 그날 이후에 보나리 볏집을 메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서 효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 충분히 이제 엄마는 10명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다 컸으니까 잘 살게 됐는데 아버지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쌍둥이가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몇 달을 고생해서 백전 건너편 마을에서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기와집 같은 큰 대궐 같은 큰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면 아이 낳고 아이 낳으면 못 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대편 마을에서 굉장히 잘 산 겁니다.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청년이죠. 7명의 청년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리 오너라. 마당새가 나와서 보니까 7명의 청년들이 아버지 찾는데 행색이 아니 거지들이죠. 몇 달을 갖다가 돌고 돌아서 고생하다 찾았으니까 이 몸이 아주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주인 마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밖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부인이 있고 10명의 아이가 있고 7명의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문을 꼭걸어 잠그면서 마당새한테 그런데 행색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당새가 뭐라 그랬겠어요? 거지 중에 산 거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완전히 정신이 나가면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7쌍둥이는 거기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기와집 앞에서 움막을 짓고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효도할 날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백산 쪽에 산적이 내려온 거예요. 산적이 내려와서 막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를 때 7쌍둥이가 나타나가지고 산적들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구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아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자신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와 형제들 다 불러다가 기와집에서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의 공로로서 7쌍둥이는 하늘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이다 하는 것이 민담 속에 나오는 7쌍둥이 별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민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중국의 연변 같은 곳에 이 조선족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가로등이 없던 시절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별을 통해서 전해져 왔을 텐데 그것이 구전되어 오면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재미있는 옛날 별 이야기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과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사례도 하고 좋은 이런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자, 7쌍둥이 별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천상예찰 분야도 속에 보면 북두칠성 7개 별을 나오죠. 충분히 누구나 다 7개 별자리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북두칠성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드렸던 이야기는 별로 잘 안 알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북두칠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정한 일곱 쌍둥이 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무서운 칠성님이 사실 그런 이 죽음의 별,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별자리를 여겨지십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북두칠성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곱 쌍둥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북두칠성에 관한 일곱 쌍둥이 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